예, 학문 산책 199번째 이야기, 한국 문명 이야기 47번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호남은 왜 정치 투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호남은 왜 번번이 혁명을 이루지 못하는가? 촛불혁명을 말아먹은 제일 원흉은 이낙연 현상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낙연은 왜 호남 민중을 버리고 입신 추세의 길을 택했는가? 매우 놀랄 이야기죠. 호남에서 자랐고 호남 민중이 민주화의 고통 속에서 살았고 동학혁명의 본거지면서 기층 민중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보고도 왜 이낙연은 호남 민중을 버리고 입신 출세의 길을 택했는가? 왜 호남은 이낙연이가 온갖 비료하고 비열함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방관했는가? 이를 우리 한국문명학술에서 밝혀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호남은 어떤 지역인가? 예, 호남은 서남부 지역으로 인해서 호남은 기본적으로 대륙백제와 그 다음에 호남백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 백제가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대륙백제도 있고요, 일본백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백제가 나중에 중원의 세력들에게 먹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웅진 사비 백제에 들어왔고 나중에 나당연합과 동시에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 백제는 일본 서기를 편찬하면서 일본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완전한 그 나라로 뭐냐면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남은 바로 나주 영산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수수만 년 된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유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죠. 자, 그런데 이낙연은 왜 정치를 하는가? 예, 이낙연은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죠. 왜냐? 이낙연은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떠한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에서는 아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왜 호남에서 그러면 살아남았는가? 바로 신흥섭판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호남 민중들이 바로 이낙연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서 호남 기층 민중이 이낙연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신흥섭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여기에 관대하고 여기에 뭐냐면은 그 잘못을 잘못을 묵인해 줘버린 결과에서 오늘날의 이낙연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왜 이재명을 이기지 못했는가? 예, 이길 수가 없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낙연은 왜 문재인과 한패가 되었는가? 예, 문재인이가 바로 민주당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와 홍석영과 방상훈과 손잡고 한국의 기성민중 촛불혁명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과 문재인은 민주당의 동지를 버리고요. 동지인 조국과 추미애를 뭐냐면은 사지로 뭐냐면은 몰아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낙연은 왜 민주당 동지를 버렸는가? 바로 빈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낙연은 왜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라도는 왜 김대중을 버리고 토 세력인 이낙연과 박지원에 포획되었는가? 호남 광주의 민주화를 팔아먹고 번번이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안 했는가? 이들 토 세력이 친일 부역 국진당과 재벌의 돈에 포획됐기 때문이다. 입신 출세를 위해서 역사의 색을 배신한 것이다 이거죠. 광주 민중을 배신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낙연이가 전라도에 출마하면 호남민주는 뽑아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남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왜냐? 호남은 이낙연 일파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 흐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주체적 세상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비판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남인이면서 호남을 잘 알지 못하고요, 영남 사람이면서 영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멍텅구리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 흐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주체적인 세상을 놓아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정통사상과 철학, 그리고 독서지 어성인 오복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오랜 시간 포획되고 규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위정자로부터 억압되고 폭청돼 착취당했기 때문에 기지맥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나라를 생각하고 도덕적 보편적 입법을 설명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는,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어떤 참담한 현상에 우리가 놓여져 버린 것이죠. 누구에게 포획되고 규제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짜 양반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스스로 피규제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피규제자가 피규제자를 우리가 착취하는 모습을 낳게 되었다 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이 판검사, 약사, 의사, 기자, 각종 고시 임명장이 부모의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관대하게 놓아두고 그 부모는 또다시 그 동네에서 권력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가짜 양반이 파놓은 함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제 놓여졌을 때 그 기득권 세력이라 말하는 친일 부역 세력들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전 투구 속의 혜택은 가짜 양반들, 아까 말하는 실질적 규제자, 즉 다시 말하면 기득권들이 구조가 돌아가는 구조다 이거죠. 여기서 가짜 양반은 친일 부역자와 여기 혜택을 입어 함께 기득화된 문재인과 이낙연 일파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작금의 타도 대상은 이들이라 이거죠. 이들은 역사의 적대적 모순 관계로 이것을 계급주의와 다른데 역사의 반역자로 역사를 기만한 비열한 사람들로서 송시엘과 그들의 나라, 친일 부역과 그들의 나라, 이승만과 그들의 나라, 박정희, 신군부, 이명박, 문재인과 그들의 나라, 이 대상들을 적대적 모순 관계로서 타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을 흩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홍석형 방사능 일파야 기득권을 공유하며 촛불혁명에 깨어있는 시민의 열망을 짓밟았다 이거죠. 이들의 정치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인간들이다 이거죠.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과 박지원의 규제 포획되어 선거에 나오기만 하면 뽑아주는 방식과 같은 입장이다 이죠. 호남 민중을 개돼지 취급은 물론 기만했다 이거죠. 누가 호남 토 세력이 그렇게 했는가? 매스컴에는 호남 광주 민주화의 성질을 앞세우고 이들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민주화의 계획은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것이 호남 민중의 참모습이고, 나는 문재인과 이낙연 일파에 물론 민주당까지 버릴 것이다 이거죠. 이들을 버리고 우리의 을과 혼으로 다시 무장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가 있고 여기에 환국문명학술이 보태고자 한다 이거죠.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환국문명학술 골장 김태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